네, 안녕하세요. 매드머니드레인 매머노튜브입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 넘어가기 전에 수급 동향 먼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오늘 갭상승 나오면서 지수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거래소는 역시 1950포인트 구간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오늘은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있죠. 24억이면은 이거는 매수도 아닌 매도도 아닌 정도죠. 그리고 기관이 소폭 매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한 800억 정도 수준이니까. 그래서 금액이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이 일부 좀 매도하고 있는데, 기관은 한 100억 정도, 외국인이 이제 한 600억 정도 되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부담이 되는 수급이다. 외국인들이 이 코스닥 매도를 조금 쉬어야 될 텐데 여전히 매도가 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증시에서 훈풍 불어온 영향력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9월 1일에 추가적인 관세 3천억 달러에 대한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는데, 요걸 일부 품목을 3개월 연장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호재가 되었다. 미중 무역 전쟁에서 약간의 여유가 생긴 거 아니냐라는 심리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부과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살짝 지연된 정도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음 달에 워싱턴에서 만나는 저 고위급 회담에서 좋은 얘기가 좀 오가는 게 중요하겠죠. 자, 선물 같은 경우도 크게 움직임이 없어요. 오늘 수급은 그냥 쉬어가는 수급 정도. 외국인들이 수량으로 한 1000계약 정도 좀 넘게, 한 1400계약 정도 되네요. 이제 요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이 받아주는 정도. 그리고 옵션 동향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 옵션 만기라고 다음날 정도나 이제 조금 콜옵션 매수, 이 상방 포지션이었고, 그 후로는 계속 이제 부담이 돼가는 콜 매도, 그리고 풋 매수. 이렇게 되면은 콜 매도는 위를 막고 풋 매수는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위로 못 올라오고 계속 밑으로 아래쪽으로 하방 압력을 받는 거죠. 근데 오늘 다행히 금액이 아주 크진 않은데 누적이 좀 안 좋은 쪽으로 좀 부담스러운 정도로 돌아서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빠르게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콜 같은 경우는 자, 매수가 되는 거고, 풋 같은 경우는 매도가 나와야 좋은 현상이다. 그래야지 부담 없이 지수가 상승할 수 있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오늘 그 수산주들이 외국 테마주 형식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 우리도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죠, 일본을. 그랬더니 대응책으로 이제 관광 어차피 우리 안 가는데 잘 그죠? 식품, 폐기물 이쪽으로 해서 이제 안전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도 수산물 쪽을 좀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CJ 시푸드라던가 동원수산이라던가 그리고 다 급등하고 있죠. 그래서 사조 시푸드 이런 종목이라던가 사조 오양, 이 종목들이 다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신애국 테마주 정도로 분류가 되겠죠. 그리고 헬릭 스미스가 유무상증자 때문에 어제 걸리락이 나왔는데,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기존 가격에서 한 20% 정도, 약 20% 다운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22만원 돌파가 중요합니다. 요때 말씀드렸었죠. 7월 23일 요 날이에요. 요 날 반등 강하게 나온 날 22만원 돌파, 여기 나오다가 쪼르륵 밀렸고 요런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 구간을 지금 돌파 시도가 오늘은 나오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릭 스미스가 지금 좋은 모습, 그리고 임상 관련해서 자꾸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 기업에 자꾸
수급이 바닥에서부터 한 번씩 들어오면서 최근에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은 아직까지도 높은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앞에 있던 다른 기업들의 발표들 신라젠이나 뭐 LCLB랑 좀 달라야 되는데 HLB도 최근에는 다시 좀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으니까 K바이오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K바이오가 좋은 소식을 이끌고 오고 좋은 신약으로 아프신 분들께 좀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신약들이 기왕이면 우리나라 제품이면 제일 좋겠죠. 네. 자, 그래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2분기 실적 호전주 뭐 FNF 같은 경우 좋게 나왔는데 최근에 뭐 연달아서 뭐 강세가 나왔습니다. 이제 좀 쉴자리가 온 것 같은데 요 그 8만 원 뭐 중간에서부터 이제 9만 원 사이 요 구간에는 이제 한 차례 좀 쉴자리가 온 것 같은데 이 8만 5천 원을 넘어가서 안착하느냐 아니면은 밀려서 끝나느냐는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오늘 거래량은 좋기 때문에 8만 5천 원 안착해서 9만 원 도전하는데 여기까지 만약에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뭐 9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엄청난 상승의 기대감보다는 위에 저항 두 개가 5천원 단위로 기다리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최근에 뭐 바닥권에서 6만 5천원부터 뭐 강하게 올라와서 2만원 정도 올라왔죠. 그러니까 올라온 거의 절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조정을 살짝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조금 쉬는 타임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최근에 연달아서 강세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추격 매수보다는 쉬어가는 타이밍에 관심 가져보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라고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세코닉스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이 뭐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7,500원 이렇게 딱 맞고 쪼로록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래도 한 7,000원 구간 정도는 단위가 바뀌는 입장도 있고 기존에 약간의 의미를 만드는 구간이 있으니까 7,000원 정도 오늘 이렇게 넘어가 주면은 기분이 좋겠죠. 과거에 이제 하락이 나올 때도 저항을 한번 받았던 구간이고 약간의 의미를 만드는 구간입니다. 엄청나게 뭐 강력한 의미라기보다는 약간의 의미를 가진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FA 반도체 이 종목도 뭐 실적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오늘 위쪽으로 한번 강력하게 치고 나가고 있는데 이 위쪽을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2,900원 쪽하고 2,900원 살짝 아래 61선 있잖아요. 2,800원 중반 정도에 있는데 요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쪼르륵 밀려 있습니다. 그래도 이 2,500원 구간 있죠. 이 2,500원 구간에 21선이 놓여 있는데 이 구간에서 갭상승이 강력하게 나오고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모습은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조정을 조금 받더라도 만약에 살짝 더 밀린다 그러면은 오히려 좀 2,500원대로 내려가면은 매수도 해봄직한 그런 구간이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딱 중간이잖아요. 그러면 2,900원 저항과 2,500원 지지 라인의 중간이잖아요. 중간에서는 매매하기 참 애매하죠. 적어도 위쪽으로 상승 기대 수익률이 이제 손절률보다 2배 정도는 나와야지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매매가 가능하니까 살짝 좀 밀려서 한 2,500원대에 진입했을 때나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보고 아니면 2,900원을 넘어서 안착을 했을 때 관심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비메모리 쪽 이제 양성하면서 수혜주로도 뭐 강력하게 뭐 모멘텀을 받았었죠.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텔리안 탱크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실적 호전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21선 공방 벌이고 있어요. 지금 21선을 넘어가 주는 게 뭐 좋겠죠. 당연히 25,000원 요 구간 같은 경우는 가격적으로도 약간의 의미를 두고 있고 기존에도 의미를 두는 구간을 만들었었죠. 그러니까 25,000원 구간에서는 살짝 저항받는 게 당연하고 오늘 거래 이렇게 실적 호전주들이 거래량을 지금 동반하고 있잖아요. 이런 날은 그래도 한 26,000원 부근까지 이렇게 딱 끌어올려 주고 끝나면은 이제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느냐. 바로 치고 간다라기보다는 바로 치고 가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25,000원 위에서 횡보하다가 21선 꼬리 말아 올리면 위쪽으로 갈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는 3,000원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뭐 28,000원 요 구간 보시고 그 다음에 31,000원 요 구간 보시고 이렇게 3,000원 단위로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실적 호전주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베셀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좋은 소식이 있었죠. 중국의 TLC 그룹의 사나이인 차이나 스타옵토 일렉트로닉스 테크놀로지, 요거 약자를 차이나 CSOT라고 합니다. 차이나 스타옵토 일렉트로닉스 테크놀로지. 그래서 요 그 디스플레이 회사인데 BOE 다음 정도 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10.5세대 대형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를 이제 뭐 구매 의향서 요 부분을 이제 수령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셀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61선하고 요 4,000원하고 뭐 두 가지 다 이제 뭐 저항 구간에 놓여 있다 보니까 급등이 나오다가 살짝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량은 뭐 터져가지고 엄청난 상황이 나왔으니까 최대한 많이 올라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윗꼬리가 길지 않을수록 많이 올라갈수록 좋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면 여기서 급등한 종목인데 매수하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급등한 다음에 많이 올라간 다음에는 휴식이 필요한데 휴식을 취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되겠죠. 61선을 넘어간 다음에 61선 구간을 매매 타이밍으로 보시면 되겠죠. 3,500원 중후반 정도 되는데 지금 요 구간을 돌파할 경우에는 매매 구간을 삼으면 되고, 만약 돌파 못한다 그럼 21선까지 여기 한 3,200원 초반인데 요 구간까지 저점으로 생각하고 매매를 들어가시면 되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육물산 같은 경우도 뭐 대북 남북 경협주 쪽으로 계속 분류가 많이 되면서 이슈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이 자회사가 국내 포장 용기 1위 업체인 이제 SR 테크노팩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여러분들 즉석 용기 있잖아요. 즉석밥 이렇게 많이 드시죠? 집에서 이렇게 이 용기에 있는 요 뚜껑용 산소 차단 필름 쪽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좀 더 좋은 기술력으로 일본에서 100% 이제 가져다 쓰는 기술력 있는 쪽을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했다. 자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식품회사랑 테스트를 통해서 상용하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외국 테마주에 해당되는 거죠. 그 소재주처럼 국산화에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육물산 같은 경우도 8,500원 넘어가는데, 이렇게 아까 저항 구간을 이런 식으로 넘어가죠. 이렇게 걸쳐 놓으면은 맞고 이렇게 밀리면은 거의 최고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예 이렇게 넘어가 주는 게 아주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감까지 유지해주면 좋고, 지금 이게 27% 가까이 되니까 아예 상한가를 들어가서 잔량을 쌓아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만약에 상한가 들어서 잔량을 쌓는다라고 하면은 내일 뭐 갭상승이 나와서 뭐 강세 구간이던 뭐 해서 강세 구간에서 내일 정리하는 게 정리하면은 좋지 않겠나, 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급등이 한번 이렇게 나오면은 강세 구간에서 매도 못하면 한번 쪼로록 밀리죠. 급등 나온 다음에 강세 구간에서 정리 못하면 쪼로록 밀리죠. 그러니까 급등 구간에서 또 강세가 나왔을 때 정리를 못하면 또 쪼로록 밀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분할로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페노션 같은 경우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나왔죠. 그 하나투자증권에서 목표가 뭐 7,000원, 엄청 높죠. BDI 지수가 앞으로 하반기에 높아질 것으로 뭐 예상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반기 업황 회복으로 이익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합니다. 하반기에 전 세계 뭐 물동량 같은 게 좀 올라갈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하나증권에서는. 그래서 뭐 7,000원 이렇게 뭐 리포트가 나왔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하반기에 회복되는 거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뭐 해야지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뭐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아요.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다라고 보여드리는 거고, SFA 같은 경우도 이제 KB증권에서 하반기에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에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서 뭐 갭상승 나오고 위쪽으로 돌파 시도가 나왔습니다. 예, 이 종목은 지금 39,000원 요 위쪽에 61선하고 뭐 240원 막 저항을 계속 놔두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그 급등이 나오다가 쪼르르 밀렸어요. 20% 이상 상승이 나오다가. 그래도 갭으로 21선 넘어간 거는 아주 좋은 일이다라고 제가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SFA는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슬슬 분할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KB증권에서는 이 종목을 57,000원까지 목표가를 뭐 잡고 있는데, 뭐 그 이상 가지 말란 법도 뭐 없죠. 그래서 업황이 개선되고 하면은 이제 분명히 저는 SFA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페노션하고는 조금 달라요. 페노션도 가능성은 있지만 제가 아직 잘 모르겠고요. 하반기 물동이 회복되는지는 아직 저는 잘 미지수고, SFA 같은 경우는 회복이 저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참고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도. 자, 반대로 계속 이제 뭐 실적 좋고 하반기 기대감 있는 종목들을 소개해드렸는데, 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온 종목, 항상 이제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도 있고 좋은 호재가 있으면은 뭐 악재가 있는 기업도 있으니까 같이 소개를 해드리는데, 힘스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전년 동기에서 비해 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랑 순손실이 적자 전환하면서 뭐 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출액이 뭐 아주 뭐 박살이 나면서 다 밀린 게 아니라 매출액은 좀 증가했다라는 측면 때문에 주가가 뭐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지금 17,000원 구간에서는 지금 뭐 이 저점 매수가 좀 나오고는 있는데, 꼬리가 좀 길게 달리지 않으면은 당분간 좀 고생할 가능성은 있겠죠. 21선 돌파 시도가 나왔다가 요런 모양 있죠. 21선 돌파 시도가 나왔다가 돌파를 못하고 이렇게 다시 쪼로록 밀리는 요런 상황이다. 이 종목은 19,000원에서 2만원 사이 요 구간 있죠. 19,000원에서 2만원 사이 요 구간을 돌파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힘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실적도 뭐 그렇게 썩 좋지 않게 나왔고 하니까 이 구간을 돌파하는 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만원, 19,000원에서 2만원 사이 이 구간에 기존에도 의미를 만드는 이런 물량 매물대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 류수급동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요 하단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하나 달아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은 휴장이죠. 그러니까 모레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